경기도 양평의 11월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부엌에서는 커피포트가 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수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다 아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각에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4살 중학생의 얼굴치고는 너무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누가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학교 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15년 경력의 상담교사인 그녀는 수많은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진로 고민. 그 중에서도 요즘 중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예민해지지 마.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상담 예약이 3건이나 잡혀 있었고 오전 회의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가야 해서. 아빠 깨워서 아침 먹고 학교 늦지 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웅크린 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현관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작아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예민한 법이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수진과 남편 한일도는 결혼 17년 차였습니다. 일도는 양평의 소규모 건축설계 사무소에 다니며 묵묵히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학업 성적도 괜찮고 친구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수진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상담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왔다고, 그러니 내 아들의 마음쯤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눈빛 속 두려움을 그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도움 요청은 그렇게 조용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일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찍 들어왔던데 말이 없어. 수지는 냉장고 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나 봐. 일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도윤의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 안에 누군가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수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도였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귀가였습니다. 일찍 왔네. 일도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이야기가 올라왔어. 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평 지역 맘카페였습니다.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땡땡 중 도윤이 엄마 상담교사라며, 시험 문제 미리 알았다는 소문, 특혜 논란,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이거 진짜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추측성 말들이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스크롤을 내리던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의 뒷모습,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모습. 적어도 5장은 넘었습니다. 누가 왜 우리 애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도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카페 게시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휴대폰 화면과 도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학교 가기 싫으면. 괜찮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뒤따라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얘기해 볼게. 걱정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수지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 선생님, 온라인에 떠도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 학부모들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온 수진은 예약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맘카페 글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수진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윤이 등하교 동선 정리해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진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정리된 도윤의 움직임. 마치 감시 보고서 같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선생님, 잠깐 괜찮으세요? 학부모회 간부 박정희였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학교 행사를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박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이상한 글들이 많던데요. 걱정되시죠? 내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퍼지니까요. 그러게요. 요즘 애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박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수진에게 고정했습니다. 도윤이도 조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문제 많다니까.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딘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희가 나간 뒤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일도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했던 말 혹시 정말일 수도 있을까? 일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따라다닌다는 거? 응. 사진들 봤잖아. 누군가 계속 찍은 거야.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일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누가 왜?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손을 올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맘카페에는 새로운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댓글은 10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크게,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도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누가 나를 계속 따라다녀. 이제는 그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였다면, 정말로 누군가 도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맘카페 글들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학교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선생님이시죠? 저 도윤이 같은 반민준이 엄마예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 앞 카페에 있어요. 수진은 일도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엄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지난주에 찍은 영상이에요. 집에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학교 정문 앞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정희는 가방으로 얼굴 아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박정희가 촬영하고 있는 대상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 지난주 수요일이요. 민준이가 우연히 찍었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카페글 보고 혹시 싶어서. 민준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일도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 엄마가 보내준 영상을 일도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게 박정혜? 응. 그럼 도윤이가 한 말이 진짜였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어. 도윤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녁 수진은 도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펜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내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잘못했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수지는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도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휴대폰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학교에 먼저 얘기해야 하나? 수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여보, 그건 위험해. 혼자 가면. 나도 갈게. 일도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둘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영상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박정희의 모습, 도윤의 뒷모습. 내 아이를 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어야 했는데.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일 박정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과 일도는 박정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수진을 보자 굳어졌습니다. 어머, 수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는 일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좀 애가 집에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희는 물을 따라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을 박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아이를 따라다녔어요? 왜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맘카페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나요? 일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학급 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윤이한테 밀렸어요. 단 3표 차이로.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석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밤늦게까지 공약 만들고 포스터 그리고. 박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기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감시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 선생님이 상담교사니까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했나? 시험 문제 같은 거 알려줬나?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일도가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냥 민석이가 진 게 억울했어요. 누군가 탓하고 싶었어요.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근데 나는 믿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상담교사라는 사람이.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사진이 인터넷에 다 퍼졌어요. 거짓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정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부모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영상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맘카페에도 올릴 거예요. 박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발 민석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도윤이도 아무 잘못 없었어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일도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일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한 거야. 제대로 말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석이 생각하면 여보, 내 잘못이 아니야. 일도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날 저녁 수지는 영상을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설명과 함께 짧고 명확하게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박정혜 씨 너무하네요. 도윤이 괜찮을까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비난은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다들 놀랐어요. 박정혜 씨한테 학부모회에서 사과 요구했대요. 그렇군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도윤이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들어가도 돼? 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박정혜 씨 만나고 왔어.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소문 다 풀릴 거야. 사과도 받을 거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짜. 수지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엄마가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내 말 믿어줘서 좋아요. 수지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희가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이제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서로를 믿고 듣고 이해하는 것을.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고 있었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의 가족은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맘카페에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1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침 뭐해요? 토스트 만들까? 네. 도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네요. 응, 올해 첫눈이야. 수지는 토스트를 구우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도윤아. 네? 요즘 학교 어때? 괜찮아요. 민준이랑 같이 다녀서 좋아요. 민준은 영상을 찍어준 친구였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 좋은 친구 생겨서 다행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응? 그때 내 말 믿어줘서. 수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도윤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 알아요. 나도 이제 좀 알겠어요. 수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도윤아,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엄마가 꼭 들을게. 네, 엄마도요. 힘들면 말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일도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일도는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케이크 먹을래? 진짜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요즘 도윤이 많이 밝아졌네. 일도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일도가 웃었습니다. 믿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수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도도 손을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 일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녁 도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일도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 아이들 얘기 들었는데 정작 내 아이 말은 제대로 못 들었더라. 일도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였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도윤이가 보낸 신호들, 어두운 표정, 떨리는 목소리, 실망한 눈빛. 다 있었는데 나는 못 봤어. 자책하지 마. 우리 다 처음이잖아. 부모 노릇. 일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거야. 더 잘 들을 거야. 더 잘 볼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은 상담실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학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물론이지. 얘기해봐. 요즘 집에서 부모님이랑 자꾸 싸워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예민한 거래요. 수진은 학생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도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내 얘기 들어줄게. 천천히 말해봐. 학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학생은 밝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제 말 들어주셔서. 수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보호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아, 잠깐 나올래? 도윤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일도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약속 하나 할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기. 작은 일도 큰 일도. 그리고 들어주기. 진짜로. 일도가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세 사람은 손을 모았습니다.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서로를 향해 귀 기울일 때 더 밝게 빛났습니다.